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단지증, 네 번째 단지증, 짧을 단, 장단, 긴 게 장이고 단은 짧은 거지요. 지는 이런 발가락, 손가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은 게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치료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굉장히 전체 인구에서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에게 실제로 이런 병이 있는 분,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또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호소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지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요것과 그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2008년 세계학회에서 제가 이걸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좋은 SCI 저널에 그 당시에 보고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10년이 넘었지만은 그 전과 그 후를 통틀어서 이게 이 증례수, 환자 수가 거의 제일 많은 축에 속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제가 이때 가서 이걸 발표를 했더니 이 병을 그래 그렇게 잘했느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에 앞서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환자를 치료를 했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정도로 한편으로는 이게 드물다는 얘기가 되겠고, 지금 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현재도 이것이 거의 가장 많은 예일 겁니다. 아마 해서 보고된 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지증이라는 것은 발가락이 짧은 거다. 저는 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단지증, 그런 발가락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손가락이 짧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도 짧은 분들이 있고,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단지증입니다.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뼈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뼈를 한 번에 쭉 늘리고 그 사이에 뭔가 채워넣는 뼈이식 방법과 점차적으로 뼈를 늘어나게 하는 외고정 방법으로 크게 나누고 있고, 대개 이 병이 있는 분, 이런 형태의 변화가 있는 분들은 대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도 한번 그 기본을 말씀을 드려보면, 뼈 이식은 한 번에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뼈 이식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뼈를 쭉 늘린다. 그러면 뭔가 충분히 늘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뼈는 강한 거기 때문에 억지로 해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뭐든지 딱딱한 거니까 벌리면 되죠. 딱딱한 걸 늘려도 힘줄이라든지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리는데 한도가 있을 수 있고, 너무 많이 늘리면 가령 이와 같은 이런 고무 튜브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고무 튜브를 당긴다. 늘리면은 쭉 늘리면 어떻게 고무줄이니까 쭉 늘어나겠죠? 근데 그 두께는 얇아집니다. 그러면은 혈관을, 만약에 이게 혈관이라고 생각하면 혈관을 쭉 당기면 혈관이 너무 얇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로 충분히 늘리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절개선이 좀 짧습니다. 좀 더 짧게 재고, 보통은 제 경험으로는 더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리긴 늘리는데 중간에 뼈를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렸는데 사이에 뼈가, 이거는 점차로 늘린다는 건 점차 늘리면은 그 사이에 뼈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절로. 근데 뼈가 충분히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끊어갖고 점차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조금씩 늘려갖고 나중에 이만큼 늘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이에 뼈가 저절로 생기는 거거든요. 늘리면서. 근데 충분히 생기지 않을 경우가 있고, 또는 생겼는데 생긴 뼈가 처음에는 약하겠죠. 그것이 튼튼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경우는 그때 이거 한 게 대상이 153발인데 이 드문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평균 26세 정도 되는데요. 나이가 아주 어린 경우도 있고
아주 좀 나이가 많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릴수록 뼈는 잘 늘어나고 문제가 적고 나이가 좀 많을수록 뼈가 뭔가 좀 덜 생기고 좀 더 걸리고 문제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 가까이는 한 번에 늘려갖고 뼈 이식을 했고 아니죠. 3분의 1 정도. 그리고 대다수는 외고정을 더 많이 했습니다. 뼈 이식을 한 엑스레이인데요. 요 뼈가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만큼 늘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을 끊어갖고 벌렸고 여기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 요 부분이 요만큼, 요 부분만큼 중간에 뼈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건 제가 거의 대부분 골반에서 떼서 사이에 끼겨 넣습니다. 근데 저것이 이제 마음대로 못 늘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외고정이라 그러는데요. 절개를 아무래도 여기 뼈를 넣으려고 그러면 이만큼 째서 벌리고 뼈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핀을 여기 그냥 하나도 안 째고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저 한 요만큼 정도는 째야 되고 여기 네 번째 발가락인데요. 째고서 핀을 받고 요 부분을 뼈를 속으로 끊어 놓습니다. 그게 수술입니다. 수술하면서 다 늘리는 게 아니고 여기 수술이 끝난 상태고 뼈 핀을 2개를 밑에 박을 공간만큼 째고 뼈를 끊을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정도 뼈를 속으로 끊습니다. 수술 후 처치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뼈 이식을 하면 핀이 발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디디면은 핀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하면 보통은 거기는 못 디디고 뒤꿈치로만 디디게 합니다. 외고정을 하게 되면은 즉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발을 대게 다 디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술하고 열흘 내지 2주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늘리고 하루에 0.7mm 정도 늘립니다. 가령 우리가 큰 뼈, 대퇴골, 큰 뼈, 허벅지뼈라든지 무릎 밑에 있는 그 종아리 뼈는 하루에 보통 1mm씩 늘리는데 그럼 뼈가 작고 폭도 좁기 때문에 좀 더 작은 좁은 간격 하루에 조금씩 늘립니다. 0.7mm면 눈에 보이지도 잘 판단이 안 될 정도의 작은 좁은 거리죠. 그렇지만은 열흘이면 7mm고 그렇죠? 열흘이면 7mm죠. 20일이면은 14mm입니다. 그런 식으로 날이 갈수록 점점 0.7mm도 날을 더해지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보통은 6시간마다 4번 들린다 그러는데 잠도 자고 그래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뭐 하루에 3번 정도 늘릴 수도 있고 수술 후 뭐 실 뽑고 나면은 되게 샤워하고 소독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신발을 뭐 본인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발을 좀 크게 신어서 디디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 단지중 수술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한 번에 뼈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 외고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뼈 이식은 한 번에 끝나고 외고정은 조금씩 늘려야 되는데 조금씩 늘린다는 것이 한 번에 딱 수술 끝나고서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매일 뭔가 해줘야 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고 핀과 피부 사이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되게 활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양쪽 발을 수술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